얼굴을 갸우뚱 기울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엄마와 아이. 절제된 미학이 엿보이는 이 그림들은 아련한 그리움을 자아내는데요. 이 따스한 느낌의 작품들을 그린 주인공. 이중섭, 김환기 등 우리나라 미술계를 이끌었던 주역들과 함께 1950년대 신사실파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한국 근대 미술의 전설, 백영수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나이 94. 여전히 할아버지는 그림 속을 여행하는 현역 화가입니다. 항상 그림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없는 사람. 인생이란 캔버스 위를 평생 자유롭게 걸어온 94세의 보헤미안, 백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파란 지붕 아래 새하얀 벽을 두른 이곳, 백영수 할아버지의 아틀리에인데요. 독특한 구조와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채워진 이 공간은 할아버지만의 작은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벽면 곳곳에 수많은 작품들이 걸려있는 아틀리에. 그림이 전시되기만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새로운 그림이 탄생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할아버지. 오늘도 그림 작업에 한창입니다. 송사리가 물에 들어오면 저 등어리하고 눈만 보이죠. 거기 송사리 있잖아. 새끼 송사리. 그림처럼 자유로운 게 없어요. 맞자면 하고 싶은 대로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림밖에 없는 것 같아. 스커치 하셔요. 자, 물 좀 드시고. 여자도 없을까? 자, 물 좀 드세요. 따뜻한 물. 알지? 따뜻한 물 좀 드시고. 나는 당신이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제일 매력이 있어. 제일 좋아. 종이가 누래서 건사해. 그래 말이야. 빛깔. 그지? 아유 옛날 생각나네. 그 송사리 보니까. 그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옛날 생각해서 한번 해봤는데 좋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때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림을 배우러 선생님한테 갔지. 내가 갔는데 굉장히 그 날카롭게 보이더라고. 깨끗하고 날카롭게. 그 좀 둔한 사람 별로 좋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참 이상해. 선생님으로 참 좋아했지 뭐. 그러다 그냥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친해가지고 같이 여가 구경도 가고 저기 식당도 가고 골목도 걷고 그랬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극장 나들이에 나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에 최신 영화 줄거리는 물론 개봉 날짜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목요일 날 나오고. 굉장히 영화 놓치면은 너무너무 섭섭해하고 그냥 그거 못 봤다고 막 화내시고. 화면이 넓은 우선 좋고 영화 가지면 분위기가 좋잖아. 처음 부부의 연을 맺었던 그때처럼 다정하게 두 손을 꼭 잡은 두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은 49년을 함께 해왔는데요.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어요. 아주 잘 봤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극장 데이트에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극장에 다녀온 늦은 오후.
글씨 먹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양도 좋고. 초콜릿을 간식 삼아 맛보는 두 사람. 그런데 할아버지가 뭔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 듯 초콜릿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 같아. 머리도 뒤로 다 날리네. 참, 내가 맨날 천재라 그래. 나를 탑이고. 로미오와 주리엣 만드셨어요? 그래. 로미오와 주리엣. 그 죽기 전에. 처음이야. 아직 저 죽는 거는 아직 멀었어. 사랑하는 사이. 94세 나이에도 여전히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할아버지. 이런 예술 감각을 유지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림도 그리지만 여행하는 것. 아따 저 유럽에 그 좋은 데가 너무 많아서 가보고 싶잖아. 다리에다 바꾸다 것처럼 그냥 유럽을 안 간 데 없어요. 그리고 좋으면 또 가고 또 가고. 항상 사람한테는 새로운 게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1977년 프랑스로 건너가 34년 동안 머물렀던 백영수 할아버지. 4년에 한 번은 이사를 다닐 정도로 늘 새로움을 갈망하던 할아버지에게 여행은 더없이 좋은 취미였는데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로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작품을 그릴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여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감사한데. 이른 아침 할머니가 외출 준비에 한창입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식품 가고. 좋네. 네? 공기도 냄새가 달라. 지금 오래간만에 아침에 나왔어. 이번 겨울 추웠대서. 이대로 그냥 어디로 갔으면 좋겠지? 어디로 갑시다 그냥. 어디로 갈까? 꼭 저기 니스 내려갈 때 아침에 그래 한번 일찍 나갔던 것 같은 기분이지. 응. 도시락까지 싸들고 길을 나선 두 사람. 그런데 노부부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동네 패스트푸드점. 익숙하게 아침 메뉴를 시키고는 바깥 풍경이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여행 중 같은 기분이 여행. 살짝 그렇게 어떤 데게 먹다가 이렇게 보면 불빛이 잔디불 같아. 그래서 반딧불이요? 반딧불을. 반딧불. 자동차 불빛만 보이던 새벽 어둠이 걷히고 아침 해가 세상을 비추는 시간. 할아버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데요. 조금 전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졌어. 태양이 조금 늦게 나왔으면. 이렇게 여행을 떠난 듯한 설렘을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돌아온 할아버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곧장 그림을 그리는데요. 목탄을 쥔 손이 거침없이 캔버스 위를 오갑니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요 석장을 캔버스 안에다가 그리고 싶었어요. 이걸 하나 하고 싶었어요. 마치 짧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즐거움이 할아버지에겐 그림을 그리게 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된 건데요. 에너지라는 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나갔다 좋은
에너지가 이게 참에는 그거의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영수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활동의 지속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사라든가 여행과 같은 좀 폭이 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좀 주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셨던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큰 변화를 추구하시기보다는 좀 아침에 패스트푸드점을 간다든가 하는 예전의 그런 추억들을 되살리시면서 어떤 변화의 포인트를 주시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이제 건강이라든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장수하시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치 여행을 떠난 듯 소박한 설렘과 기쁨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예술가로서 에너지를 얻고 정신적인 활력까지 되찾는 백영수 할아버지만의 건강 비결입니다. 할아버지네 식탁 위에 가장 자주 오르는 먹거리는 요 토마토입니다. 어렸을 때 결핵을 앓았나 봐. 일본에서. 그때는 다 결핵 걸리면 죽는 걸로 돼 있을 때인데 누가 토마토를 먹으라 그래서 토마토를 날 걸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고 그때는 약이 없었으니까 결핵이 나았다고. 토마토에 마늘과 치즈까지 곁들이면 할머니표 건강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토마토만큼 자주 식탁에 등장하는 이것, 바로 포도주인데요. 요거는 거기서는 집주인이 따야지. 여자는 안 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둘이서 밭에서 술 마시는 거는. 향긋한 포도주 한 잔과 함께 토마토 샐러드로 가볍게 입맛을 돋우고 나면 비로소 메인 요리인 크림소스 파스타가 준비됩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이런 식단이 익숙해진 건데요. 맨날 자랑을 하지. 우리 집 음식은 뭐뭐 호텔보다도 맛있다고. 어디 호텔보다도 우리 게 맛있다고. 선생님이 칭찬에 참 인색하지.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야? 안 느껴? 뭐 옆에서 보면은 칭찬에 굉장히 나한테 칭찬하는 걸 무지 인색한 사람이야. 그런데 보통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네. 칭찬엔 인색하지만 맛있게 먹는 것으로 칭찬을 대신하는 할아버지. 오늘도 깨끗하게 접시를 비웠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림 그리는 일로 보내지만 할아버지에겐 그림만큼 중요한 일과가 또 있습니다. 지난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요. 모르면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자, 오늘은 피난 시절에 그 금강다방 분위기 좀 해야 되겠어요. 금강다방. 네. 1952년에 1년, 2년 그 시절에 그때 우리나라 피난을 갔을 때 6.25에 우리 한국의 르네상스 그 다방은 이중섭, 김한기 그리고 유영국이는 그때는 부산에 없고 일이 있어야 꼭 올라왔는데 어서 왔고 물건으로 붙여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다시 볼 수 없는 그리움으로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때 생각하면 거의 눈물도 나오고 그때 생각이.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만날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드는 게 서글프고 안타깝기만 한데요.
이런 할아버지에게 옛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인이 있다는 건 큰 즐거움입니다. 바뀌다는 것처럼 많이 다녀야 돼. 여기저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의 한 박물관을 찾은 할아버지. 조금 비싸졌어요. 안녕하세요. 겨울 나그네. 겨울 나그네. 우리 겨울 나그네가 돼가지고 왔어요. 네,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친구. 이제 저 멋있는 사람이라고. 아니요, 친구보다 저 스승인데. 우리 연극계 아주 고목이라고. 아니 고목이 늙은 고목이 아니라 거목. 고목. 거목. 거목. 안녕하세요. 이곳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연극 연출가가 운영하는 작은 박물관인데요. 수많은 전시물 중에는 할아버지의 추억을 자극하는 작품도 많습니다. 불상과 카톨릭이 만난 것 같은 그런 그러네. 느낌을 주는데 이제 그것이요. 뭐. 그런데. 이건 저 김한기 선생이 저한테 그려준 거. 이거죠. 제가 파리 떠날 때 59년에 김한기 선생이 그려줘서. 예. 할아버지에게 만남은 곧 기쁨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연극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 부산 시절에 강곡동 내거리. 장치는 내가 할게. 그때 장치는 백승이 하실 때. 그거 꼭 해야 되겠어. 쓰고 연출을 하나 만들어. 다음 날 아이고 선생님 좀 오래간만에. 정말 수고하셨어요. 반가운 손님이 아틀리에를 찾았습니다. 87년인가 88년인가 87년에 아마 뵀을 거고 아버님이 80 20년 넘었죠. 25년 된 것 같아. 네네네. 오래전부터 알아. 한 파리에서. 25년 정도로 봐서 아주 맛있는 프랑스에서 만났던 가톨릭 수도자들인데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방문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달력에 나왔던 그림 제 방 구석에 이렇게 이제 걸어놨거든.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사실 자주 봐요. 자주 보니까 선생님 생각 자주 하지. 볼 때마다 참 좋아요. 근데 상심의 수사는 이번 1월 달에 벨기에 가서 6년 정도 있을 거래. 그렇게 오래? 응. 6년이나? 그러면 못 만나서. 이제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네. 보고 예. 오면 또 바빠서 못 만날 시간 있으려고. 벨기 가면은 앙드레 좀 소개 좀 해. 안 그래. 이렇게 늘 지인들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는 할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고. 응? 그럼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 기도할게요, 선생님.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래. 쌤도 뵈러 오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다마다. 네네. 할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일이 참 좋다는데요. 나도 그 사람들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좋아하는가 봐. 그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좋잖아. 그래서 자주 만나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와. 그래서 나쁘지 않아. 사는데 재미가 있어.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백영수 할아버지. 사람들이 왜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또 찾아오는지 관찰 카메라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할머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12시 좀 넘어서 오겠다 그래. 손님들이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후 할아버지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일단 찾아오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벽에 걸어둔 그림을 바꾸는데요.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공사라도 하려는 듯 얇은 스티로폼 자재를 가져와 이리저리 재보고 잘라냅니다. 집안 분위기에 맞춰 난방 기구에도 멋스러움을 더해주려 한 건데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청소도 하고 이렇게 모양도 좀 내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림도 바꿔 갈고 요것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빛깔 좀 거치고 이제 그런 거 그 재미있어.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좀 고쳤어요. 새해를 맞아 신년회가 열린 날, 할아버지네 아틀리에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바빠? 응? 할아버지의 표정도 금세 밝아졌는데요. 연극을 하시면은 새롭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순수하시고 예술적이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 이런 자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그냥 이렇게 좀 가까운 자식뻘들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죠, 이런 모임을. 즐겁고 좋아. 그리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앞으로 나갈 즐겁게 만들어주고 도움도 많이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안에서 오가는 유쾌한 웃음과 따스한 말들, 소박하고 행복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백영수 할아버지는 늘 건강한 기운을 얻는 셈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자유스럽고 하고 싶은 걸 자기가 한다는 거는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 이상 좋은 거 세상에 없어요. Ah bon, prochain. Mathéo était avec 엠마루스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비주 비주 비주. 바로 옆집에 옆방에 있는 것 같아.